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차의 아이오닉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일전에 김한용 기자가 아이오닉의 외관 특징이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더 본격적인 주행 느낌을 설명하러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 시승 전인데요. 시승하면서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인 차이니까 저도 이 아이오닉을 보면서 느끼는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반떼와 너무 비슷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아반떼보다는 그 전에 나왔던 신형 i40와 조금 더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런 헥사고널 그릴의 이제 뚜렷함, 그리고 이제 굉장히 넓어졌죠. 그리고 이런 이렇게 플라스틱 처리한 것은 아우디랑 비슷해요. 아우디는 여기를 이제 크롬으로 이제 장식을 했는데 지금 아이오닉은 이렇게 까맣게 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도 조금씩 있어요. 이제 그릴이 이제 쭉 뻗어져 나온 느낌을 플라스틱에 굴곡을 줬죠. 일단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레이더 부분입니다. 아이오닉의 경우는 이제 현대차 이제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레이더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겠죠. 근데 굉장히 디테일도 좋고 기발합니다. LED 주간 주행등도 별도로 이제 적용이 됐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가로로 이제 주간 주행등이 적용되어 있는데 세로로 적용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 이제 에어 커튼 시스템도 아주 잘 디자인적으로 엮어서 넣었습니다.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람이 슝슝 잘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뭐 토요타나 렉서스에서 많이 보던 핀인데요. 뭐 공기를 더 원활하게 흐르게 해준다고 합니다. 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가장 큰 17인치 휠인데 알루미늄 합금과 이 플라스틱을 적절히 조합을 했고요. 플라스틱 부분은 이제 떼어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프리우스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휠을 만들고 있죠. 도어 핸들 같은 경우도 기존 현대차와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상급 모델보다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색상도 이렇게 투톤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뒷모습은 뭐 김한용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저도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혼다의 디자인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포드의 디자인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투명하게 유리를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후방 시야를 뭐 좋게끔 더 한 노력도 있습니다. 근데 뭐 뒷모습에서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 아이오닉 로고와 이 하이브리드 로고들이 너무 차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도 조금 드네요. 좀 더 아이오닉의 이미지에 맞춰서 발랄하게 하든가 뭐 그런 꾸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면발광을 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고 기존 현대차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개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엔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이쪽에 이제 머플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머플러를 밖으로 빼도 되는데 그럼 뭐 또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줄어드는 뭐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 차들은 대부분 머플러를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뭐 디자인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드럽게 꺾인 이 루프라인,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루프라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모든 하이브리드 차, 뭐 일본 차가 주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죠. 프리우스, 뭐 인사이트 같은 경우들도 다 이런 패스트백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취하게 되면 또 조금 더 공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렁크가 일단 이게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위 창문까지 열리고, 근데 지금 굉장히 가벼워요. 사실 이 트렁크 부분이 현대차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현대차 알루미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회사는 아닌데요. 지금 보닛과 트렁크 부분에 이제 알루미늄을 넣어서 경량화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넓고 굉장히 평평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위로도 쌓을 수 있는, 일반 해치백들은 위로도 많이 쌓는데 이 차는 그렇게 머리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네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열면 이제 타이어 수리킷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저 밑쪽으로는 이제 이 하이브리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뭐 예전에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배터리를 썼는데 현대차는 처음부터 리튬이온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형 프리우스도 리튬이온이 장착돼서 나옵니다.
이쪽을 열어보시면 이제 일반 차량용 배터리죠. 차량용 배터리가 이쪽에 뒤쪽에 장착이 됩니다. 자, 본닛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가볍진 않네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하는,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엔진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의 핵심 모터도 있고 변속기도 있고 뭐 전압기 뭐 여러 가지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전에 그 김한영 기자가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엔진 커버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엔진 커버가 아니라 에어 필터가 이제 놓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엔진 커버를 만들지 않고 에어 필터로 이제 대체를 한 거고요. 그만큼 더 엔진을 밑으로 놓을 수 있는 저중심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엔진 커버 역할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엔진은 1.6L 카파 에킨슨 사이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모닝이나 그 소형차에 장착되던 카파 엔진을 이제 1.6L로 배기량을 높이고 사이클을 바꾼 건데요. 뭐 에킨슨 사이클은 하이브리드에 주로 장착되는 사이클 방식입니다. 오토 일반적인 4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방식과는 조금 다른데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는 맞지만 이 폭발이나 이제 팽창 과정에서 더 이제 로스를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토 사이클이랑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고회전이 힘들다. 그리고 출력이 그만큼 잘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류 사이클로 적용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토요타 같은 경우는 에키슨 사이클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뭐 터보 차저를 장착한다던가 뭐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내는 무슨 어떻게 보면 기아차와 현대차를 잘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아까 버튼을 좀 눌러봤지만 이런 버튼감도 굉장히 좋고요. 뭐 디자인적으로 잘 분리를 해놓은 느낌입니다. 뭐 그리고 버튼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이 현대차가 이 버튼 배치를 굉장히 잘해요. 뭐 오디오 시스템, 공조 장치, 그리고 뭐 주행과 관련된 뭐 일반적인 부분들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만들 때 그 친환경 이미지에 맞게 천연 소재를 많이 좀 썼다고 합니다. 뭐 원목이라든지 뭐 그런 걸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겉으로 전혀 티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핸들도 굉장히 입체적이네요.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 뭐 그냥 이 모양만 D컷이 아니라 되게 잘 꾸며놓은 핸들입니다. 좀 너무 얇고 가죽 질감이 약간 뭐 이 차가 뭐 고급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이오닉이 굉장히 특별한 차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파란색이 메인 컬러고요. 뭐 스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튜브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에 액센트를 많이 주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스티치 같은 경우도 바늘질 수준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디테일은 있는데 정교하진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현대차에서 오랜만에 보는데 이 풋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차에서는 주로 풋브레이크가 많이 장착이 되는데 그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요. 아이오닉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문짝에 열선이 이제 2단계로 지원이 되네요.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뒷좌석이 제 생각보다 꽤 좁네요. 제가 앉은 키가 이렇게 큰 편은 아닌데 노력하면 달 수 있을 정도? 편안하다거나 넓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패스트백 디자인을 뭐 이 아이오닉만 하는 게 아닌데 프리우스도 뒷좌석이 이렇게 좁진 않거든요. 유독 좁은 느낌입니다. 아반떼보다도 꽤 좁은 것 같아요. 아반떼는 다리 공간도 훨씬 넓었고 머리 공간도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프리우스도 동일한 위치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왜 현대차는 이렇게 좁은가? 그런 부분들은 어떤 뭐 노하우나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키스루나 그런 장비는 따로 없네요. 근데 대신 폴딩을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더 여유있게, 상당히 여유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파준다던가, 그리고 이 엉덩이 시트가 기본적으로 이 엉덩이 부분도 그렇게 뭔가 착착감이 좋지가 않아요. 너무 바닥이 평평하고 이 엉덩이 요 부분도 좀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일단 시트 자체가
낮게 만들었는데 이 바닥이 높게 올라온 건지 이게 낮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일반 제가 뭐 소나타 택시를 타던 뭐 K5 택시를 타던 그런 뒷좌석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내리실 때는 꼭 머리 이렇게 닿는 걸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지금 시동을 이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뭐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기보다 이런 신호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연비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막 몰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기 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처음 느낀 느낌은 전기 모터가 굉장히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예전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YF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언덕 올라가면 바로 엔진이 돌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엔진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계기판을 통해서 에너지 흐름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배터리로 앞바퀴를 굴려주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쓰고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는 방식이 연비에 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훨씬 좋습니다. 잠깐 탔지만 생각보다 좀 노면 소음이랑 타이어 소음이 조금 있네요. 차가 워낙 조용해서 그냥 일반 차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잘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가네요, 배터리가. 보통 이 정도면 엔진이 같이 돌 텐데 지금 이제 오르막이 좀 되니까 엔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엑기스 사이클을 사용하면 폭발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회전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고회전에서 이제 힘을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도 고회전으로 갈수록 최대 토크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는 이제 소리만 요란하고 속도나 이제 엔진 반응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네요. 가장 주안을 또 뒀다고 하는 부분이 물론 연비지만 연비만 좋은 하이브리드 차는 만들기 싫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엔진 반응이나 이런 건 좋긴 하지만 이제 막상 고속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의 특징 중 하나가 뭐 프리우스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사실 프리우스랑 많은 것이 비슷해요. 근데 가장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변속기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기존 하이브리드는 거진 다 이제 그 CVT 변속기가 이제 매칭이 됐었는데,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이색적으로 6단 DCT 변속기를 넣습니다. 6단 DCT는 아마도 뭐 현대 측에서는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이오닉을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현대 다이모스가 만들었던 6단 변속기를 아이오닉의 뭐 부품을 조금 교환하고 최적화시킨 정도,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DCT에 무슨 절도 있는 이 움직임이라든지 빠른 변속 속도 뭐 이런 특징들은 뭐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지금 그냥 일반 자동 변속기나 뭐 CVT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계기판상으로 그 RPM 게이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뭐 소리나 이런 가속 부분에서는 뭐 DCT의 특징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레이아웃은 그 볼보가 쓰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가운데 이제 속도 게이지나 타코미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옆쪽으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사실 볼보의 그 계기판도 굉장히 잘 만들고 시인성이 좋은데, 현대차 지금 이거는 이제 풀옵션에 들어가는 아마 옵션일 텐데, 이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더 선명하고 더 많은 정보를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확실히 S 모드에서는 엔진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엔진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그 어느 속도까지는 이제 전기 모터도 힘을 이제 최고로 이제 뽑아내는데, 사실 소음은 큰데 나가는 거는 아까보다는 훨씬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 이제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하면 그 DCT의 특징도 어느 정도 보이고요. 사실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모드를 이제 버튼으로 만들어서 무슨 EV, 에코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현대차는 이제 기어 노브를 옮기는 것만으로 이제 그걸 대체하고 있는데, 반응이 지금까지 현대차가 만들어낸 무슨 이제 스포츠 모드라든지 뭐 이런 주행 모드 변경
시스템보다 월등히 체감이 팍 납니다. 아반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는 비평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링크를 쓰다가 MD에서부터 이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싸고 많이 팔기 위해서 토션빔을 넣었다고 하는데, 아이오닉은 그와 반대로 이제 멀티링크를 다시 넣습니다. 아반떼가 가장 차이 나는, 셰시에서 가장 차이 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냥 멀티링크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부품도 많이 넣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멀티링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서스펜션인 건 맞아요. 더 단가가 비싸고 구조도 복잡하고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모든 차에 그게 통용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의 크기나 무게, 무슨 성능 이런 거에 따른 가장 최적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만드냐,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승차감이나 고속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셰시의 전반적인 그 발전도 있는데 차체 설계나 차체 강성 이런 부분도 꽤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차지만 굉장히 묵직하고 이제 낮게 깔린 느낌이 조금씩 들고요. 소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노면 소음이 꽤 많이 들리네요. 경로에 따라서 지금 경제 운전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이제 말로 해줄 줄 알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요 계기판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뜨네요. 트릭 컴퓨터에서 연비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크루즈 컨트롤을 켜는 거예요. 오르막이나 이런 고속도로 같은 신호등이 없는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게 트립 연비를 올리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이게 앞차에 맞춰서 이제 거리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앞차 간격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쓸까? 밟지 않아도 서야지. 네, 무섭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에도 이제 쓰지 못해서 충돌이 날 것 같을 때 이제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제가 지금 삐빅 그 부분에 이제 센서를 예민하게 할 것이냐 좀 느긋하게 할 것이냐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끄고 키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인데요. 지금 이 차도 지금 그 기능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삼성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폰은 이제 올려놓기 별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올려놓기만 충전이 됐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의 케이스를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진만 쓰고 있고요. 엔진이 앞바퀴를 돌리고 이제 뒤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차네요. 아까 그 반절까지 썼는데 지금 이제 2칸만 차면, 총 8칸인데 2칸만 차면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스티어링의 느낌도 일단 예전 현대차와는 비교도 안 되고 최근에 나온 현대차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좀 묵직하고요. 그 조향성도 분명히 좋아졌어요. 이 노면 따라서 계속 기울어지고 그리고 직진을 할 때도 움직여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지금 다시 가속을 하고 있는, 추월을 위해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프리우스는 이렇게 절대 못 나가요. 프리우스는 100km 정도로 달리다가 120으로 이제 점프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 이 엔진 소리와 변속기와 이런 게 다 따로 놀거든요. 일단 가속 페달은 밟았는데 소리만 커지고 속도는 나중에 따라 붙고 이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아이오닉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사실 이 전기 모터가 100km 정도 가면 그냥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힘을 보탠다기보다는 그냥 무게만 더 무거워지는 차 그런 형태인데, 확실히 지금 아이오닉은 변속기의 역할도 큰 것 같고 엔진의 힘도 기본적으로 꽤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브레이크 담력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굉장히 세고요. 옛날 현대차만큼 이렇게 날이 막 서갖고 유난히 막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반절 정도 밟았을 때 완전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 느낌이 들고, 그 뒤로 밟으면은 더 센 감각이 이제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도요타나 렉서스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와 이질감이 없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이 가격이 공개되고 뭐 세제휴 가격이 2200, 뭐 2300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를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제 프리우스다. 일단 아이오닉이 굉장히 뭐 이런 내부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 프리우스와 큰 차이가 없고, 뭐 하이브리드의 특징, 그리고 세제 혜택, 그리고 뭐 주차장이나 뭐 고속도로 톨비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반떼 가솔린보다는 오래 쓰면 쓸수록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토요타 이제 4세대 신형 프리우스가 상반기, 뭐 마른 상반기, 제가 봤을 때 한 3, 4월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가격을 정말 잘 책정을 해야 아이오닉에게 밀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금 목적지에 거진 다 왔는데요. 제 연비는 15.3입니다. 뭐 아까 별 차이 없죠. 제가 연비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주행의 이질감들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보면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우스와 비교를 하면 힘도 더 좋았고, 약간 주행 감각도 세련된 느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부분에서도 현대차가 많이 강조를 했고요. DCT 같은 경우가 에키슨 사이클과 만났을 때, 하이브리드와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연비를 생각하시든 이 하이브리드 차, 뭐 아이오닉의 뭐 패스트백 디자인에서 오는 뭐 실용성,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든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1시간 동안 아이오닉을 시승했습니다. 현대차가 새롭게 개발하는 차들은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아이오닉은 생각보다는 완성도도 높고 사실 부족한 점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비교한 차가 도요타 프리우스인데, 제가 했던 프리우스는 굉장히 예전의 차고 조금 있으면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오닉의 완성도나 제품성 뭐 이런 것들은 신형 프리우스가 나오면 조금 더 낱낱이 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느꼈던 아이오닉은 충분히 완성도가 높은, 지루하지 않은 하이브리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현 기자였습니다.